보시기에는 뭐 어떤 쪽으로 어떤 뭐 어. 정책들이 조금 더 추가될 거로 좀 예상이 되세요? 일각은 그런 거를 세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세금으로 잡기보다는요. 지금 전세 낀 갭 매수, 그러니까 주택 매수는 두 가지 패턴밖에 없거든요. 대출 받고 사거나 전세 끼고 사거든요. 근데 대출 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627 대책 냈고, 그리고 가액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6억으로 제약을 했지만 뭐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더 대출 못 받게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도 전입을 하게 한다거나 하면서 실거주로 가도록 하는 부분을 방점을 많이 뒀고요. 전세 낀 갭 매수가 현재는 가능한 상태인데 네. 전세 낀 갭 매수 역시 주택 가격 상승할 때는 뭐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전세에 힘을 빼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새 정부가 생각하는 수요 억제 정책 중에 하나는 전세에 힘을 빼는 거고요. 전세는 어떻게 힘을 빼냐면 전세도 대출 먹고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방식의 규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뭐 이제 아직 뭐 맛백에 불과한 그 다음에 올 것이 더 큰 것이 올 것이 남은 이제 뭐 올해 네. 하반기 네. 뭐 주택시장 마지막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결국은 주택 정책은 수요 정책이랑 공급 정책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아직 공급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 공급 정책 나오는 걸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지방적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서울과 비서울 등등 이런 지역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앞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요 정책도 맛보기고 더 센 게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더 센 게 나올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지금은 말 그대로 소위 전쟁 상태가 되었죠. 네네네. 시장이 먼저 갖고 그거를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서로 경합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일반 지역으로 막 퍼져나갈지 풍선 효과가 날지 풍선 효과가 났다면 또 정책을 낼 것이 등등 그걸 지켜봐야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마음 편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새 정부의 의지든 정책이든 공약이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권 초창기부터 이게 열려가지고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방향성은 밝혔지만은 그게 실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할 그런 학습 효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면 안 돼 정도 하는 그런 학습 효과는 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결국 그걸 좀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좀 봐야 된다.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 그리고 지방에 대한 그런 또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살릴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